네. 다음은 이제 국내 종목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우리 제일 많이들 보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계속 많이 하락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 예, 예. 부탁드려요. 일단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큰 기업이면은 맞죠.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받은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결국은 경쟁 구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나 중국 기업들한테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TSMC를 아직은 굉장히 좀 격차가 있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사업적인 돌파구가 조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예, 그래서 사실은 기술의 삼성이었는데 지금은 감성의 삼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삼성의 강점은 기술이 돼야 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그리고 D램을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장점을 부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지금 시장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저는 사실은 뭐 말씀드릴 좀 능력이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저 유튜브 영상에 올렸던 그 삼성전자 그 ADR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아마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 생각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만 거긴 하지만 예. 거기에도 주식이 있지만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예. 삼성은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ADR만 되더라도 참 좋을 텐데, 이거 유튜브 영상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예. 이 얘기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 이제 그 운용사 펀드 매니저 할 때 그 사실은 그 제가 했던 뭐 펀드 중에 해외 운용사의 펀드를 제가 사는 그런 역할도 했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해외 운용사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고, 뭐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외 운용사들하고 영상도 제가 cap처해서 올려놨어요. 그 영상에. 그죠? 영상 통화에서 그 실질적으로 회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회의한 거 제가 올려놨는데. If you know anyone that could affect this, by the way, it's a pain that they do not have an ADR. They're the only major company in the world that doesn't have a U.S. listed ADR, at least until the Chinese ones get delisted, but that's another matter. Right. So in our ADR portfolios, we had to think of something else to fill in for Samsung. 예, 제가 그 삼성전자가 이제 포트폴리오 왜 없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삼성전자를 최근까지 들고 있다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팔았는데, 이제 제가 한국인이니까 그 물어보는 거죠. 그 좀 얘기를 해라, 한국에다가 관계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그 글로벌 대형사 중에 유일하게 ADR이 없다. 예, 그래서 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투자하기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거죠. 여기는 이제 운용사기 때문에, 나름 기관 투자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어떤 그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한국 주식을 살 수가 있지만, 일반 뭐 미국인들도 당연히 사기가 어려울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ADR이 있으면 바로 그 쉽게 자기네들 그 브로커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 한국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사야 되기 때문에 뭐 비용이라든지 그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삼성전자가 그 새로운 밸류를 좀 더 받고 싶으면 좀 더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미국 ADR을 상장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TSMC나 뭐 ASML 다 이제 미국 ADR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제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아쉽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저보고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아는 사람 있으면.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근데 저는 뭐 삼성전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상에만 올렸는데, 왜 ADR이 없냐. 예, 그러니까 왜 ADR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ADR이 있으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려면 뭐 환전도 해야 되고 외국인 투자 등록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네, 맞아요. 예. 기관 투자자들 선별된 기관 투자자들도 귀찮아해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더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메이저 리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메이저 리그에 좀 들어가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한화에만 뛰고 있는 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예. LA 가서 뭐 연봉 확 높여서 제대로 좀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도 그렇게 잘하는데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게 왜냐면 TSMC나 ASML 이 두 개는 그 ADR로 그 미국에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또 버프를 같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를 사면 그 ETF를 산 운용사는 ETF 운용사는 당연히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 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못 된다. 근데 사실은 중국의 많은 기업들, 중국의 본토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미 ADR 상장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바이두, 알리바바. 네, 바이두, 알리바바, 뭐 저기 핀도더. 네,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거에도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정말 그 테크 기업들 그 어떻게 보면 수익은 당장 안 나는데 이제 그 뭐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 형태로 해가지고 나스닥이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게 거의 한 200개 종목 넘거든요. 부작용도 많겠죠. 예, 부작용도 있겠지만, 근데 중국 본토 기업도 사실은 그 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비할 바도 안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상장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왜 삼성전자는 이걸 못하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가 저한테 주는 피드백이에요. 삼성전자, 내가 너 왜 삼성전자 그 매니저가 MSCI 월드 인덱스를 운영하는 매니저인데 MSCI 월드 인덱스 삼성전자 들어가 있거든요. 왜 안 사냐? ADR 왜 없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나라 국부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개미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이게 좀 재평가를 받으려면은 사실은 뭐 기술력을 올리는 거는 뭐 삼성전자가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왜 안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런 영상도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뭔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행보를 간다면 요런 이제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삼성전자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해외에서 엄청난 작업들을 유임할 수 있거든요. 네. 주식 2배 이상은 오를 거라고 보는데 그게 저도 여기저기 공부해보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업 경영이 투명한데 물론 삼성전자도 투명한 회사지만 또 뭐 노조 문제도 또 있고 또 경영 세습 문제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CEO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그런 거 선진국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ADR을 이제 등록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신기해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네. 신기한 게 아니 그게 중국은 네. 그걸 이제 VIE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Variable Interest Entity라고 해서 이 모델로 해가지고 많은 애들이 본주 상장도 하고요. 네. 그냥 보통주, 그다음에 ADR 이렇게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상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능한 영역이 아닌데 맞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예, 여러 그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네네. 그게 뭐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삼성전자 정도면은 충분히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예, 그런 좋은 회사가 왜 기업 공개를 메이저리그에 안 하고 그 K리그에서만 지금 하고 있을까?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그런 영상을 이제 좀 올렸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기업도 보면 막 공장도 없는 회사가 막 그 10몇 조 원씩까지도 막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뭐 종목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뭐 이항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한번 찍고 다시 이제 왔죠. 뭐 공장도 없다는 게 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네. 그런 기업들도 ADR 상장이 돼 있는데 삼성은 안 돼 있는 게 저도 참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삼성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 증시에 다 상장을 해요. 자기네 증시에 상장을 못하면 한국에도 상장을 했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문제가 있었었고, 예, 큰 사고들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죠, 사실은. 비집고 들어가서 그 중에 몇 명 그래도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선택을 받죠. 선택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니오나 샤오펑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다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